빨치산 1세대 리을설의 장의위 명단에서 최룡해가 빠지면서 숙청설, 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최룡해. 그런데 그가 조선중앙TV 기록영화에는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룡해 거취가 불분명해지자 또 한 번 북한의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또 인천대 강석승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리을설의 장의위 명단에서 최룡해가 빠졌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선중앙TV 기록 영화에는 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긴 마찬가지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영해가 그 장성택식으로 처형을 당했다, 예. 추청됐다면은 예. 북한 언론 매체에 크게 나야 됩니다. 근데 일체 지금 최영해 근황에 대해서 북한 없습니다. 언론 매체에 보도가 안 된 것은 예. 완전 숙청 처형은 아니고 다만 그 최영해 심상에 문제가 있는데 김정은 눈밖에 나가지고 예. 아마 지금 연금 상태에서 이 혁명화 교육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예. 만약 김정은에 또 그게 풀리면은 네. 제동력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그동안 최영해가 가졌던 북한 내 위치 정치 국원이거든요. 네. 상무위원도 있고 국원에다가 그다음 당 비서인데 이러한 최영해가 그 이일설 장의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중대한 신상 변동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실각 해임에 두고 재동력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기록영화에서 그 최영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그 백두산 청룡영웅 발전소 기록영화를 보니까 바로 김정은 옆에서 최영해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가 숙청당했을 때 또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랬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것이고 아마 김정은이가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해를 갖다가 명단에 빼가지고 네. 이 서방 세계 특히 우리 언론의 그런 그 각광을 받으니까 이거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김정은의 눈밖에 나서 지금 잠시 근신하고 있는 것 같고 기록 영화에는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눈밖에 났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최영해라는 인물은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식으로 이제 여성 스캔들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 부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술을 마시고 예. 또 무리를 일으켜서 혁명화 교육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께서 지금 그 연금 상태에 있지 않는가. 저도 원초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예. 우리가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장의위라는 게 중요한 그 행사긴 하지만은 거기서 한 번 빠졌다가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각도를 좀 바꿔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몸이 너무 아프면은 거동조차하기 그렇죠. 힘들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 위원장이 잘 지적을 하셨지만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서방 세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기네 소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 평가하는가를 테스티파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중하게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일부에서도 뭐 숙청이나 이런 쪽보다는 건강 악화나 일시적인 근신일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의위 명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명단인가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보통 행사서열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사 때 주석단 호명을 합니다. 네. 호명하는 순서가 이게 쉽게 말하면 행사서열이죠. 의전서열인데 이게 실질서열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에서 실질적인 권력으로 보면 김정은 다음에는 예.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근데 김여정이 이번에 없죠. 장의원 명단에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의원의 명단 호명서를 놓고 무슨 갑자기 황병서가 하나 올라갔니 하는 것은 예.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지금 그 장의원 명단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 나오고 그 다음에 당 정치국이 나옵니다. 네. 당 정치국 나오고 그다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정치국 위원을 설명할 때 전에도 이번 말고 전에도 바로 김정은 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나오고 바로 내각 총리 박대범이가 안 나오고요. 예. 바로 그 앞에 황병서가 과거에도 언급된 적 여러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명단을 놓고 황병서가 뭐
서열이 하나 올라갔니 뭐 이런 분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장의원 명단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번에 170여 명의 명단 중에서 현역 군인이 네. 무려 75%입니다. 현역 군이 75%고 당 간부, 그다음에 그 내각의 부총리 등등이 있지 예. 다 현역 군인인데 이 현역 군인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못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재일 그는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은 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데 빠졌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북한군 그 지휘부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북한군 포병사령관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포병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네. 이 포병사령관 윤영식이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그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소위 그 화력 지휘국장을 하는 전 포병사령관이죠. 박정청이도 빠졌습니다. 네. 자, 이게 김정은이 계속 이 포를 중요시하고 이 포병을 우대해왔는데 이 전직 현직 포병사령관이 지금 다 장의원에서 빠졌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때 그 북한군의 그 세대 교체, 물갈이가 또 제 3탄이 시작됐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권력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름을 당연히 올려야 할 사람 중에 못 올린 사람들이 있으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가장애위원회라는 것은 네. 적어도 북한 당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액면 그대로 권력 서열을 그 매김하는 것은 아니고 네.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이 권력 서열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여정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마쿠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움직이는 실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을 보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원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걸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 이것만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하나 불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가 주요 행사나 이번 국가 장애인 명단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은 언제든지 1위죠. 그렇죠. 그러나 2위 자료도 부동의 자료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네네. 항상 부동의 김정은 다음에 항상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세냐?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명단에 보게 되면은 권력 서열을 요번에 나온 명단을 보게 되면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양양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줄 한 22대 가면은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가 있고 또 조선천도교 청구당 유명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권력 서열 20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북한에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오히려 모르는 간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을 통해서 이러이런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이걸 갖고 그 순서대로 권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우리식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오일정이란 사람도 빠졌단 말입니다. 빨치산 2세대인데 이 사람도. 빨치산 그룹들이 좀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김정은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데요. 예. 지금 북한 그 간부 중에 빠지산 2세대가 누구냐면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은의 아들인 최용해 여기 네. 빠졌죠. 네. 빠지산 2세대죠. 그다음에 그 오진우라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있었습니다. 오진우의 아들인 오일정 이게 당 민방위 부장을 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북한군 호위사령관 출신의 오백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백룡 대장의 아들인 오금철이. 예. 오금철이는 북한 공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금철이 아직 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최용희하고 오일정 이름이 빠졌다고 그래서 빠지산 2세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은 좀 성급한 거고요. 빠지산 2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오금철이도 아직 건재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예. 일희일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북한의 동향이라는 것은 우리 체제와 달리 예. 우리는 이 연합뉴스에서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정확하게 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쪽은 내부 동정을 그렇게 하는 체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자꾸 서울의 잣대로 재지 말고 이른바 평양의 잣대로 좀 느긋하게 좀 더 추이를 가지고 네.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고 특히 그 북한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이 또 서울식으로 해석한 질문이 아닐지 좀 걱정이 되는데 최룡해가 장성택에 이어서 중국과의 외교 전면에 나서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혹시나 권력 밖으로 밀려나던가 했을 때 지난번 장성택 처형 때처럼 또 북중 관계가 좀 냉랭해지진 않을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가 잠시 냉랭했지만은 그 전반적인 그 북한에서 의미하는 설린 우호 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 김정은이는 기본적인 그 정치 결정 패턴이 충동적입니다. 자기 만족형이고 네. 또 그 즉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밖에 나면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또는 누구다 할지라도 황병설 할지라도 아마 눈밖에 나면 또 철기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와 같이 좀 어떤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 이 쉽게 말하면 김정은 마음에 따라서 이게 권력이 계급장이 붙었다 떨어지고 직책이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의 이 권력 변화의 그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하나의 그 흐름은 뭐냐? 예. 이 좌충우돌, 즉흥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 볼 때 그 최영해가 빠지면은 또 다른 중국통이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그 지춘요라고 해서 그 주중 대사가 있거든요. 네. 숙청당했는데 네.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대중관계를 모색하기 때문에 큰 그 흐름으로 볼 때 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최용희를 숙청시켜야 되는데 숙청을 머뭇거린다라는 그런 그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북중 관계 걱정을 해봤으니까 이제 남북 관계를 생각도 해봐야 될 텐데 예. 글쎄 최룡해가 대남 쪽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나 그랬을 경우에 남북 관계에 타격은 없을지. 글쎄 그것도 뭐 너무 성급한 판단 같은데 예. 이제 왜 최영해가 이번 국가장의회는 명단에 올리지 않으니까 네. 작년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북한의 실세 3인방 해갖고 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랬죠. 그때 온 것은 김양건이가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김양건이가 일단은 대남 담당 비서 역할을 하니까 네. 우리 최영해는 사실은 대남이라든가 조금 아까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최영해는 사실 중국하고 그렇게 그 장성택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인물이 아니죠. 최영해는 일단 그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은 이 청년동맹 1비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년동맹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이지. 뭐 장성택을 대신해서 중국과 뭐 친밀한 관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유 원장도 지금 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없으면 이 지구가 끝날 것 같지만 네. 이가 없으면 임무를 하고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없어도 네. 지금 우리 눈에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제2, 제3의 장성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그것이 꼭 최영해는 아니다. 네. 또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계가 유인산이가 방북을 해서 좋아졌던 관계가 또다시 나빠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저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나 더 말씀을 덧붙이면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남 관계는 최용희의 숙청 여부에 관계없이 아까 우리 저 강석순 박사님 지적을 했지만은 북한의 대남 담당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가 지금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네, 네. 또 대남 그 비밀 지하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장 김영철이도 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 채용의 숙청 여부에 관련 없이 대남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는 해가 있으면 또 뜨는 해가 있잖아요. 그쵸. 예, 장유위 명단에서 약진한 인물들을 또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약진한 인물들을 말씀하기 이전에 네. 이제 김정은이가 권력을 승계를 받기 전에 이른바 김정일 운구 7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래서 당과 군 쪽으로 나눠본다면은 네. 당 쪽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김기남이 최태복이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네요. 김기남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김기남이는 바로 영구 불변한 권력서의 2위인 김영남의 친동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남이하고 최태복이는 엄전하고 있고 그러나 네. 군 쪽은 뭐 잘 아시겠지만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숙청이 됐고 김영춘도 지금 네. 그렇게 됐고 김정각도 그렇고 그래서 군 쪽은 상당히 지금 숙청이 됐거나 아니면은 은연자중을 하고 있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네. 결국은 김정은이가 당을 중시하는 그의 우리 하나의 그 성향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뜨는 인물 몇 개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 그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재편할 때 지금 현재 그 50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이제 70대, 80, 60대를 정리하고 50대인데
그러면 당에서는 부부장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의위원 명단에 못 올렸지만 네. 이 북한의 그 당의 조직 지도부에 부부장을 맡고 있는 그 김능호라든지 김동호, 네. 김동화, 네. 김능호 이런 사람들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을 봐야 되는데 군에서는 지금 그 원스타 소장, 북한에서는 별 하나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하고는 달리 이 소장 그룹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소장 그룹을 잘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 정치군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정치군인들.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북한군 그 인민무력부장 하는 박영식이도 북한군 총정치국의 부국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민무력부장으로 연결했고 또 지금 현재 평양시당 비서를 하는 김수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 김수기도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부국장하다 연결해가지고 평양시당 지금 비서를 하고 있거든요. 제1비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국을 잘 봐야 되는데 북한군 총참모부의 정치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의 정치부장, 이분들 계급이 보통 투스타, 원스타입니다. 네. 이분들의 약진을 좀 앞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군인의 약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군에서 작전국 출신들.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임광일이라고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의 제2 전투훈련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네. 계급이 원스타입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지금 임광일과 서열이 그 인민무력부장 앞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앞에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서열이 지금 상승, 쉽게 말하면 상당히 계급을 더 달았다고 보는 건데 이러한 그 소장 그룹을 잘 보면 앞으로 이 북한의 그 권력의 그 소위 그 부침과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장 그룹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장애위 명단에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들을 원장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좀 첨언을 할까요? 예, 제가 조금 그럴까요? 아까 예. 김정일 운구 7인을 얘기하는 것은 네. 우리가 눈여겨보거나 이 떠오르는 인물보다는 앞으로 서스텐시블 할 수 있다. 당분간 권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최태복이하고 김기남이고 그리고 이번에 거명됐던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네. 총참모장들도 당분간은 자기 직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보는 게 낫지 떠오른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찰국장 김영철 같은 경우는 계급이 2계급, 3계급이나 강등됐다가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른바 견장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갖고 우리가 단순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이 명단에는 없지만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김여정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김여정 이름이 그 장의위원 명단에 안 들어갔다는 게 김여정의 위상을 갖다가 더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름을 안 올려도 북한에서 자기 오빠를 갖다가 다음으로 실제 지금 김여정의 직책이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선전선동부 업무뿐만 아니라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여해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 서열이 김정은 다음 김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이름이 거기에 올라야만이 최용해처럼 이름이 넣었다 빠졌다 해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름을 안 올려도 북한에서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진짜 실세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는 그런 의미에서 명단이 빠진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김여정과 함께 선전선동 업무를 실적으로 이제 전담하는 게 누구냐면 선전선동 비서 겸 부장이 누구냐면 김기남이거든요. 근데 네. 김기남은 사실상 별 그 업무에는 관여를 안 씁니다. 그러면 제1부부장인 니제일리가 하는데 네. 니제일리가 빠졌어요, 이름이. 예, 이 빠진 것은 바로 이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빠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데 이름 우리는 올리지 않고 당 선전 사업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일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오히려 여기서 빠진 게 더 위상을 보여주는 예. 거라니. 내년에 5월에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 장의위 명단은 북한 권력 서열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이 노동당 대회는 어떻습니까? 노동당 대회는 그 1980년도 10월 12일에 그 제6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면 벌써 26년 만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노동당 대회가 당 규약에 의하면은 5년마다 열리기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25년 넘게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36년 만이네요. 그렇죠. 36년 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지만은 네. 그 전에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 세습자로 할 때가 2010년 9월 아닙니까? 예. 그때 당 대표자회라는 당대회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대회가 2번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북한은 상징성을 상당히 중요하는 거기 때문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 이것은 제가 뭐 옛날에 통일부에 있을 때도 해마다 꺾어지는 해는 2000년도에는 분명히 새기니까 당대회를 열 것이다. 네. 또 2005년에 열 것이다. 2010년에 열 것인데 그게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 5월에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36년 만에 숙고를 하다가 내년 5월에 하겠다 미리 선전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내실도 거기서 무언가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재밌는 게 김정은의 변하지 않는 통치 원칙 중 하나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좌충우돌하는 것이다라고 예.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주 보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그 소위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올라가지고 통치자 올라가지고 지금 3단계를 거쳤거든요. 네. 1단계는 뭐냐면 이용호, 자기를 옹립했던 북한군 총참모장 이용호를 갖다 수축시킨 겁니다. 네. 수축시킨 거. 2단계 때 이제 수축시킨 게 바로 이제 장성택, 자기 고친 공업을 갖다 치면서 장성택계를 다 이제 물갈이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그 3단계에 와 있는데 3단계에 오면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장성택 축성할 때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바로 최영애나 황병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예측을 보면 최영애가 이번에 지금 일단 그 철직이 됐다 한다면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철직 대상자는 누구냐?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장인 바로 김오농입니다. 김오농 대장. 김오농. 김오농이가 장성택 칠 때 실질적으로 그 무장력을 풀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용희를 치는 마당이라면 네. 그 다음에는 김오농이를 쳐야 되고 전국적으로는 황병서를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성택을 칠 때 힘을 합쳤던 세력들을 다 물갈이하고 내년 7차 당대회 때 김정은 고유의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그 5월 달이 주목이 되는데 네. 그 5월 전까지 당, 정군, 북한의 3대 권력 기둥이거든요. 조선노동당,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북한군, 그다음에 내각. 네. 이 3대 그 권력 기관에서 많은 그 소위 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인천대 강석슴 경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